클래식 음악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들 몇 개 있죠? 모차르트, 베토벤, 그리고 아마 멘델스존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를 때가 많아요. 자,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세요. 이런 공연 포스터만 봐도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작곡가들의 아주 일부, 정말 단편적인 모습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작곡가 멘델스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 이름은 정말 익숙한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한 곡으로 일 거예요. 바로 그 곡이 그의 모든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죠. 네, 맞습니다. 바로 결혼 행진곡. 그 외에도 그의 음악은 뭔가 항상 행복하고 밝고 가볍다는 이미지가 있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 고생 한번 안 해봤을 것 같은 낭만주의 시다의 모차르트.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멘델스존의 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통념들을 하나씩 깨부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의 음악 정말 아무 깊이 없이 그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실제로 클래식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서 싫다. 이게 멘델스존 음악에 대한 꽤 흔한 평가 중 하나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의 음악 세계가 그렇게 행복하고 밝은 색으로만 채워져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딱 한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의 누나 파니 멘델스존이에요. 이 둘은 그냥 남매가 아니었어요. 음악적 영혼을 나눈 세상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죠. 그런데 1847년 끔찍한 비극이 닥칩니다. 파니가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멘델스존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그의 마지막 대작 현악 사중주 F단조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이 곡은요, 우리가 알던 행복한 멘델스존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혼란스럽고 격정적이고 정말 처절한 작품입니다. 이 레딧 유저의 한마디가 정말 핵심을 찌르죠. 그의 음악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깊은 어둠과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음악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다는 건 그의 삶과 음악의 아주 작은 일부만 본 것에 불과해요. 음악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신화로 넘어가 보죠. 그가 소위 금수저여서 아무 역경 없이 편하게만 살았을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축복받은 삶과 그가 실제로 겪었던 현실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사실 성차별,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 그리고 개인적인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중심에는 또다시 누나 파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펠릭스 못지않은 어쩌면 그를 능가하는 천재 작곡가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의 분부는 가정주부라며 그녀가 음악가의 길을 걷는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뛰어난 작품 중 일부는 동생 펠릭스의 이름으로 발표되어야만 했죠. 이런 가족사는 멘델스존의 삶에 아주 깊은 그림자를 들여왔습니다. 그의 시련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847년 그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작곡가 바그너가 노골적인 반유대주의 글로 그의 명예를 훼손했고요. 20세기에 들어서는 나치 정권이 그의 유대인 혈통을 문제 삼아서 독일 전역에서 그의 음악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아예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멘델스존의 진짜 대단한 점은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의 음악 바깥에 있었거든요. 1829년, 이 숫자를 꼭 기억해주세요. 음악의 역사가 통째로 바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해에 20살 청년 멘델손이 거의 1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잊혔던 한 작곡가를 무대 위로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 이름은 바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입니다. 지금이야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엔 그냥 잊힌 옛날 사람이었어요. 그의 최고 걸작인 마태순환곡은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죠. 멘델스존이 이 악보를 발견하고 직접 편곡하고 오케스트라를 설득해서 무대에 올린 겁니다. 이 단 한 번의 공연이 전 세계적인 바흐 르네상스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흐는 사실상 멘델스존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바흐만 되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오케스트라,
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바로 현대적인 지휘자라는 개념을 사실상 발명한 겁니다. 그전까지 지휘자는 그냥 박자나 맞춰주는 타임키퍼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맨델스존은 지휘자를 오케스트라 전체의 사운드를 책임지는 예술 감독이자 리더로 그 위상을 바꿔놓았죠. 지휘봉을 본격적으로 사용해서 오케스트라를 휘어잡고 때로는 독재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강력하게 음악의 완성도를 끌어올렸어요. 체계적인 리허설을 도입하고 오케스트라를 연주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다뤘죠. 지금 우리가 보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의 원형, 그게 바로 맨델스존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 맨델스존의 이 진짜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레딧 게시물의 제목이었어요. 나만 맨델스존에 미쳐있는 건가? 이 질문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그가 그냥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재평가되고 있다는 증거죠. 결국 맨델스존은 결혼행진곡이라는 너무나 밝은 스포트라이트 때문에 오히려 그 거대한 실체가 그늘에 가려져 있던 셈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었는데도 못 본 거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역사와 예술 속에 이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거인들은 없을까요? 우리는 또 누구의 진짜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걸까요?